어제 시애틀 남쪽에서 발생한 암트랙 탈선 사고는 과속 운행으로 빚어진 인재로 운전자가 30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급커브 지역에서 무려 80마일로 달리다 탈선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세제개혁 단일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뉴욕과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직 취업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탈락률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졸업 후 현장 실습을 위해 유학생들에게 1년간의 취업이 허용되는 OPT 역시 내년부터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취업 비자에 이어 OPT 취득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을 무효로 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미국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각종 논란과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재외공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공간은 갑질하거나 군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와 북서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토마스 화이어가 16일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어제 시애틀 남쪽에서 발생한 암트랙 탈선 사고는 과속 운행으로 인해 빚어진 인재였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18일 발생한 암트랙 열차 탈선 사고는 운전자가 30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급커브 지역에서 무려 80마일로 달리다 탈선했습니다. 무려 50마일이나 속도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열차에는 승객 80명과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열차가 급커브 교각에서 탈선하면서 13량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재 70명의 부상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0여 명은 위독한 상태이며 확인된 사망자는 3명입니다. 이날 운행된 열차는 1억 8천만 달러를 들여 새로 깔아놓은 선로를 첫 운행하다가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암트랙은 기존 선로에 터널이 많고 커브가 심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선로를 새로 건설했으며 안전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열차는 이날 속도 조절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필라델피아에서도 비슷한 암트랙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열차는 시속 50마일 존인 곡선 선로를 100마일 정도로 달리다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세제개혁 단일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뉴욕과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 로컬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도 75만 달러로 제한하면서 지방세율이 높고 주택 가격이 비싼 뉴욕,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늘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주택 소유에 따른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인 주택 모기지 공제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와 지방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 뉴욕이나 뉴저지주에서의 주택 구입 심리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고가 주택이 많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어 결국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이 최대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직 취업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탈락률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졸업 후 현장 실습을 위해 유학생들에게 1년간의 취업이 허용되는 OPT 역시 내년부터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보충 서류 요청이 급증했고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심사가 예전보다 깐깐하게 진행돼 처리 시간도 대폭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OPT 취득 역시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 할 수 있어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 문호가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OPT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유학생을 위한 OPT가 미국인들의 일자리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의 선언을 무효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미국 반대로 부결되자 이스라엘이 즉시 준비된 환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7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 결의안 부결을 반기면서 고마워요 트럼프 대통령 니키 헤일리라고 인사를 직접 전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반대표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마무드 아바스 자치수반실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유엔 비상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해 구도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상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고 국가 중심의 경제 모델을 확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를 놓고선 자신들이 갖고 있던 힘의 지위를 복원해 주변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논란과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재외공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공간은 갑질하거나 군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연례만찬에서 재외공간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동포들과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다.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합리적인 차별 요소들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확립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가 팽배한 외교부에 대해 강력한 개혁을 촉구한 것입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민주당 원내대표가 뉴욕의 공항과 전철역 등지에 폭탄 탐지기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맨해튼 전철역 지하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언급하며 테러범이 몸에 부착하고 있는 폭탄을 탐지할 수 있는 기기 운용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최근 LA 공항에서 폭탄을 장착한 조끼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시범 운용 중입니다. 이 탐지기기는 옷 속에 폭탄을 숨기거나 파이프 폭탄 등을 몸에 달고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로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폭탄 조끼 등을 입고 공항이나 전철역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들어올 경우 이를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TSA 측은 이 기기를 조만간 전국 교통요지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은 시범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뉴저지주 정부와 학교 당국자들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사임 후 타 학교로 이직해 버젓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도적인 허점으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사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저지 유력 일간지 스타레저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이슨 피네스라는 전직 교사는 몬트빌의 한 초등학교 재직 중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2010년 사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초등학교에 채용됐고 이곳에서도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발각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네스는 학교로 옮겨다니며 모두 6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30대 한인 교사가 퀴즈 고교 재직 중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사임 후 뉴저지주의 한 학교로 이직했던 사실이 밝혀지고 파면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교사들의 아동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성범죄 연루교사의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교사 노조의 압력으로 인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과거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의혹에 휘말려 사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 항소법원의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가 이날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8일 항소법원에서 근무했던 여직원과 여성 인턴 6명을 인용해 코진스키 판사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코진스키는 이날 성명에서 나를 변호하는 싸움을 하면서 동시에 판사 일을 잘할 수는 없다며 또한 그러한 싸움이 사법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즉시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코진스키 판사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포르노물을 보여주려고 그들을 사무실로 불렀고 성희롱 발언과 함께 동의 없이 몸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코진스키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 이용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18일 뉴욕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카 연맹 퍼세포니탄 이민정책 담당 이사는 이바이크 이용 금지는 배달원뿐 아니라 업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뉴욕시 배달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저소득층, 영어 소통이 불가능한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바이크 이용이 금지될 경우 그들의 생계 유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전거 공공 프로젝트 설립자인 도 리는 이바이크에 의한 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높은 안전성, 친환경성, 저렴한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배달원들에게 적절한 이동 수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와 북서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토마스 화이어가 16일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임야가 불에 타고 700여 채의 건물이 전소됐으며 20여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기승을 부리는 화마는 현재 산타바바라 카운티 근처로 번져 18,000여 채의 가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산타바바라시 일부와 몬테시도 언덕 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방 지원은 대형 산불 피해가 큰 로스앤젤레스와 벤추라, 산타바바라, 샌디에고 등 4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미국 공화당 내 강경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데모를 자처하는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사고 뭉치 마다들 때문에 또 골머리를 썩이게 됐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페일린의 아들 트랙은 지난 주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알래스카주 팔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온라인 법원 기록에는 트랙이 사급 폭행, 재물 손괴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아들의 폭행 장면을 본 세라 페일린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들이 약을 먹고 환각 상태에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트랙의 아버지는 얼굴과 머리에 피를 흘리며 차량을 몰고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트랙과 대치하다 그를 체포했습니다. 페일린 아들은 지난해 1월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는 총을 들고 자살 소동까지 벌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12월 1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월요일 아침 맨해튼 건설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 한 명이 공사장 건물에서 추락한 물체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8시 39분 9번가 61번지 소재하는 공사 현장에서 한 남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이후 바로 레녹스 힐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34세의 남성은 사고 현장에 서 있다가 난데없이 건물 지붕에서 발판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었으며 사망했습니다. 지하철역에 혼자 쓸쓸히 벤치에 앉아 주인을 기다리는 애완견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애완견은 프로스펙트 하이츠 7번가 지하철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사진이 보도기관에 접수되면서 주인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다행히 한 승객이 애완견 목에 걸려있는 연락처를 보고 주인에게 연락하면서 이 애완견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과 같이 산책하던 중 주인을 잃어버린 이 개는 전에 주인과 여러 번 전철역에 간 것을 기억하고 전철역 안으로 들어와 기다렸다고 합니다. 월요일 밤 맨해튼 남쪽 방향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저녁 8시 40분경 34번가 헤럴드 스퀘어역에 서 있다가 실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뇌에 트라우마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맨하튼 49번가에 위치한 술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닉바에서 일어난 이 총격 사건으로 피해자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서는 총격을 가한 사람의 신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초등학교 수영 선수들이 주축이 된 혼영 개주팀이 대회 신기록을 세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웨이브 러너 수영팀 소속의 한인 이정현 선수와 이지섭,
제이콥 이군 등이 트리스트 무어와 팀을 이뤄 16일 뉴저지 러커스 대학에서 열린 홀리데이 클래식 수영대회 10세 이하 남자부 200야드 혼영 계주 경기에 출전해 2분 7초 81로 선전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화재단과 굿프렌즈 USA 북미 지부가 23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 앞에서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의 군사 충돌 반대와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료 환승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MTA는 운행에 장애가 생길 경우 승객들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무료 환승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MTA는 예정된 운행 변경뿐 아니라 갑작스레 발생하는 운행에 대해서도 무료 환승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코리 부커 연방 상원 의원이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이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유학시장 출신인 부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대표적 인사로 꼽힙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뉴욕 한인사회에서 정말 중요하신 분들만 모시는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 한인회 회장님 김민선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한인회가 2017년 동안 굉장히 또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 우리 한인회 동포 재산인 이 건물 한인회관을 99년 장기 리스로부터 저희들이 지켜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어치브먼트고요. 네. 또 이 박물관에 이쪽 회관에 우리가 미국 최초로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건립하고 또 그 안에 우리 여성 인권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해서 위안부관과 소녀상을 여기에 건립한 것이 또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뉴욕 한인회가 57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회칙이 일단 한국말로 되어 있고 또 아직 어멘드가 잘 안 돼서 뉴욕 스테이트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Regulation에 조금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 이제 회장이 회관을 이렇게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이렇게 100년 리스를 하고 이러는 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뉴욕주 검찰청과 함께 그 슈퍼바이저 받아가면서 영어로 회칙을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고 그걸 총리에서 인준을 받은 것이 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재정비를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큰 어치브먼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잠깐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그 민승기 사건이라고 하나요? 네. 그 사건의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민승기 씨는 이제 33대 회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총회를 통해서 탄핵을 받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 한인회관 동포의 재산, 공공재산을 이사회나 총회의 어떠한 승인이라든지 그런 없이 절차 없이 외국 부동산 업자에게 이 아주 헐값에 이것을 몰래 넘긴 거죠. 사인을 했던 것을 1년 후에 제가 이제 한인회관에 들어와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99년 리스를 하셨던 그 개발업자와 또 많은 저희들이 변호사비를 지출해 가면서 소송을 해서 결국 이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이 건물을 찾았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우리 한인 사회에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데 책임을 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민사 소송이 연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언제쯤 끝맺음을 맺게 될까요?
글쎄 이제 어떻게 언제 끝나겠다 뭐 이런 거는 뭐 네, 저희들이 네.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수프림 코트 제 민사 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했고 네. 또 이러한 공공 건물 재산을 그렇게 어떠한 2년짜리 회장이 임의로 사적으로 이런 것을 넘기고 이럴 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시간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우리가 승소를 하고 네. 또 그 죄값을 치르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정말 회장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 또 발휘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으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 그러면 또 이제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보람 있거나 기뻤던 일, 이런 일을 탁 집어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유, 너무 많죠. 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러한 소송이라든지 이 우리 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자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제가 이 회장이 돼서 여기 3월 19일에 들어왔을 때 이 한인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었습니다. 그 민승기 씨가 네. 2년 동안 회관 렌털 인컴을 가지고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세를 2년 동안 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페널티에 페널티 결국은 옥션, 경매까지 붙여졌었거든요. 네. 근데 5월 11일이 경매였는데 6주밖에 남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거 뭐 4, 50만 불 이거 6주 안에 지금 같이 불경기에 힘들 것이다 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건물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박스 그 들고 네. 성금 모금을 하면서 또 수산시장 뭐 펀치포인트 새벽 4시에 가서 밤 12시까지 그 같이 동료들이랑 성금 모금을 했어요. 네. 마켓에서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한인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6주 안에 네. 50만 불이 넘는 와. 성금을 걷어주셨어요. 정말 이건 큰 액수인데요. 네, 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6주 안에. 어머.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콧등이 시큰했어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저를 또 이렇게 많이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구나 해서 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인회가 또 이제 앞으로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제가 이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 1세들이 많은 희생을 해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끊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퓨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에게 그분들이 이뤄놓은 그러한 희생, 헌신에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타민족들한테는 우리가 미국 이민 역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대 간의 데케이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하고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2018년 제 계획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3.1절을 기해서 저희들이 이 박물관 완공식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저희 KBTV도 불러주세요. 아유, 당연하죠. 네. 네, 그럼 회장님 마지막으로 네. 회장님으로서 우리 한인 사회에게 바라는 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동포 여러분, 지난 2017년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던 세월은 흐르고 이렇게 또 연말이 돼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2017년 동포 여러분 등에 큰 짐 지시고 힘들게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수고 때문에 저희 한인사회는 또 다른 발전을 이뤘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 무술년에는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사업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정말 제가 뭉클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회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하시는 일 정말 다 잘 되실 거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한인회 한인회장 김민선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